따뜻한 봄날 햇살 아래 가든 파티 결혼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리가 신랑 문태경의 휠체어를 밀며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두식 일가에게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태경, 잃어버린 딸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루시아, 그리고 태어난 순간 운명의 장난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흔들리던 소녀 세리.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 사람이 오늘 비로소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루시아, 백설이는 피로연에서 조용히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가장 잔혹했던 운명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백설이와 문태경.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가장 사랑한 사람을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었던 백설이, 문태경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 그녀는 초인적인 힘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참아왔던 감정들, 서러움과 분노, 연민과 모성애, 피에 젖은 문태경을 안고 통곡하던 그 순간 급기야 루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당신들 철저히 짓밟아줄게.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녀의 복수는 이렇게 회오리처럼 찾아와 민씨 일가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경씨, 정신 차려요. 루시아의 떨리는 손이 피투성이가 된 문태경의 얼굴을 감싸줍니다. 하지만 태경의 몸은 이미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툭! 문태경의 손이 루시아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태경씨, 안 돼요. 일어나요, 제발. 루시아의 절규가 어둠이 깔린 골목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한 구급차가 문태경을 급히 중환자실로 실어갔습니다. 병원 복도. 루시아는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중환자실 문 앞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태경씨, 제발 버텨줘요.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회복할지는 환자분 몫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루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와 분노,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민두식. 루시아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용서 못해.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두식이었습니다.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나도 집에 왔으니까. 루시아는 이를 꽉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요. 기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열자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녀는 현관 옆에 놓인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꽃병을 향해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쾅! 쾅! 장식품들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습니다. 루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의 물건들을 골프채로 내리치며 파괴했습니다. 민두식은 깜짝 놀라 휠체어를 뒤로 물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공실장, 경찰 불러. 루시아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미친 건 당신이에요. 그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계속 쏟아냈습니다. 민두식, 당신. 그 남자 부모로도 부족해서 그 사람까지? 왜? 도대체 왜? 골프채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이 고아로 만들지 않았다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왜 당신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피를 봐야 해? 그래, 당신 악행을 낱낱이 밝혀줄 테니 경찰 불러. 민두식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골프채를 바닥에 던지고 민두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민두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자네 대체 왜 그래? 문변하고 바람이라도 난 거야. 루시아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만큼 당신도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말문이 막힌 민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놀라 눈이 동그래진 가족들과 민두식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당신들 철저히 짓밟아 줄게.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루시아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두식의 오른팔. 그의 가장 충실한 수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혼자 나와요. 30분 후. 한적한 주차장. 루시아는 차 안에서 다가오는 수아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타자 루시아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민두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놈은 이제 쓸모없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오래 데리고 있으면 문제야. 새 놈들 보내서 조용히 정리해. 녹음이 끝나는 순간 수아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민두식 형님. 내가 지금까지 충성한 게 얼만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신도 곧 민두식 손에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수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배신해? 20년 동안 충성한 개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루시아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민두식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루시아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민두식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그를 무너뜨리거나. 수아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배신감과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24시간. 그때까지 연락 주세요. 그녀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고 핸드폰 화면에 조용히 불이 들어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루시아의 심장을 한번 크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떨리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민두식의 측근. 20년 동안 충성을 바쳐온 그 남자가 이제 배신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배신이 민두식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는 오늘 밤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걸 루시아도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검은 SUV 한 대가 조심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이미 초췌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떨리듯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민 회장이 그동안 숨겨놓은 것들. 그가 서류 가방을 건네는 순간 루시아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에는 비밀 장부, 돈 세탁 내역, 조폭들과의 사적 거래 기록,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범죄의 증거들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 목숨 값이에요. 루시아가 조용히 말하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선 당신 편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믿고 따랐던 형님은 이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갑자기 뒤편으로 훅 돌아갔습니다. 누가 따라왔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에서 검은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불을 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두 사람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두식의 또 다른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신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요. 두 사람은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고함과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루시아를 앞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 차에 타요 어서. 두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 차 안으로 들어갔고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주차장을 빠져나간 순간 퍽.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루시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뒤주리에 금이 가며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만 빗나갔다면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을 것입니다. 계속 붙잡고 있을 겁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수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 회장보다 먼저 죽을 순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살아남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문태경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하얀 병실 천장이 흔들리는 듯 보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신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태경 씨, 루시아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걱정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태경은 힘겹게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루시아를 안아 올릴 수 있었던 그 손이 이제는 떨리기만 했습니다. 위험한 일 하지 말아요. 그 한마디에 루시아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태경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기한다면 모든 죽음과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어질 것입니다. 딸 미소의 억울한 죽음, 태경이 흘린 피, 그리고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통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미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던 얼굴. 엄마, 사랑해요 하며 안겼던 그 작은 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마지막 모습. 미안해요, 태경 씨. 루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끝내야 해요. 태경은 아무 말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사랑, 절박함, 그리고 루시아를 놓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제발 내 곁에 있어줘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태경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뒤돌아 나오면서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눈물방울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릴 시간도 망설일 여유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태경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전쟁 속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루시아는 검찰에 익명 제보를 보냈습니다. 민두식의 해외 부동산 불법 거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조폭을 통한 비자금 관리, 그리고 수십 년간 묵혀온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 모든 증거는 명확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오른팔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스캔하며 검찰청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민두식의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날 오후 민간그룹의 3개 계열사에 동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상자들을 들고 회사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가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래? 회장님이 뭘 잘못하신 거래?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냐? 민간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민두식은 휠체어 위에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고발한 거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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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장, 당장 변호사 불러. 김선재한테 연락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측근들은 하나둘 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도망치듯이. 그러나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둘째 딸 민수정이 김선재 변호사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김선재 변호사님과 약혼했어요. 민두식은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절대로 안 돼. 민강 집안이 콩가루도 아니고. 내가 그 인간이랑. 수정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민수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이 집안 이제 끝이에요. 그 말에 민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선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 헌신했는데 태경은 죽을 뻔했고 이 집은 나를 버리고 민두식은 나도 없애려 하고.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 민두식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의심과 배신뿐이었습니다.
충성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례가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밤늦게 루시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따르르릉. 루시아는 낯선 번호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루시아 씨, 김선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자금이나 횡령건으로는 민두식을 감방에 오래 넣을 수 없어요. 루시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이 사람을 죽인 증거를 드리죠. 김선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루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죠? 내일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카페로 오세요. 혼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민두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한적한 카페. 루시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김선재를 기다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김선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야윈 얼굴로 루시아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선재가 건넨 자료 안에는 조필두 살해 증거, 유기 장소 사진, 증거를 인멸한 부하들의 명단, 그리고 민두식의 지문과 혈흔이 묻은 손수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필두의 시신이 버려진 야산이 찍혀 있었고 녹음 파일에는 민두식이 직접 살해를 지시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으며 은행 거래, 내역에는 살인을 청부한 돈의 흐름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두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였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주시는 거죠? 루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어서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 회장은 이제 저까지 제거하려 합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제 저는 그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요. 김선재는 커피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편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 잘 쓰겠습니다. 민 회장을 꼭 감옥에 보내주세요. 김선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루시아는 이 증거를 들고 민두식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민두식의 집. 루시아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왔어? 민두식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루시아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퍽! 조필두 씨 혈흔이 묻은 당신의 손수건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민두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조필두를 죽였다는 증거예요. 혈흔이 묻은 당신의 손수건까지. 루시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주식을 제 앞으로 넘겨요. 지금 당장. 민두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아니면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기죠. 선택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두식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살인 증거까지 드러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아. 민두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주식은 넘긴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결국 민두식의 모든 주식이 루시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그의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민두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뒷걸음 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민두식은 그저 주식들을 루시아에게 잠시 맡겨두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빼앗을 거야. 하지만 그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기가 터졌습니다. 민세리. 세리야, 짐은 다 쌌니? 스텔라 장은 루시아의 부탁으로 세리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세리가 이 혼란 속에서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두식과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세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리만큼은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방을 꾸리다 말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미국 가기 싫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큰언니랑 이제 겨우 친해졌는데요. 민경채는 최근 세리를 끌어안고 따뜻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경채가 세리를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루시아를 미워하면 할수록 점점 세리의 얼굴에서 루시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약간 올라간 눈꼬리, 웃을 때 살짝 가늘어지는 눈, 웃는 모습도 닮아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먼저 올라가는 그 미소, 심지어 말투까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며 말끝을 올리는 버릇. 결국 민경채는 공 실장을 불렀습니다. 공 실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와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민경채의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공 실장. 네, 큰 아가씨. 솔직히 말해. 세리의 진짜 엄마 누구야? 민경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 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큰 아가씨 저는. 거짓말하면 당신도 끝이야. 세리 아가씨의 진짜 어머니는 루시아 씨입니다. 찰싹. 민경채의 손이 공 실장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가 세리의 엄마라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야? 복수하려고? 공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섭과 세리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세리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세리야! 민지섭이 세리를 붙잡았지만 세리의 몸은 이미 힘없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쿵! 세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세리야! 정신 차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귓가에서는 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민간그룹 딸이 아니었어? 그럼 나는 대체 누구야?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고 자신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세리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민지섭은 세리를 응급실로 옮긴 뒤 그날 바로 민두식에게 보고했습니다. 세리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닙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루시아의 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겁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뒤틀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루시아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 그녀가 보인 모든 행동의 이유,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이유. 그래, 모든 불행의 씨앗은 그 계집애였어. 민두식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치워버려, 당장. 전화 한 통화로 목숨줄이 끊기는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민두식의 눈에는 이미 세리가 사람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만 보였습니다. 저 계집애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돼. 민두식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그 시각, 퇴원을 막은 문태경은 루시아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는 걸 직감하고 조용히 그녀를 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을 빠져나온 태경은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루시아의 뒤를 따랐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몸이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태경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는 진통제도 거부한 채 루시아를 보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루시아 혼자 두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루시아는 드디어 민두식의 주식을 모두 넘겨받아 민간 유통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걸쳐 준비한 복수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는 혼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백미소의 엄마야. 세리는 숨이 멎은 듯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엄마와 함께 살며 세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되살아난 그 이름. 자기 때문에 미소가 죽었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민씨 집안에서는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그 사건은
언젠가 새엄마에게는 털어놓게 되리라는 기시감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울며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루시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한 적 없어. 오히려 너를 이해하게 됐어. 서로 의심하고 시기 질투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온 넌 이 가족에서 희생양이었던 거야. 너도 피해자였어.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볼래?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언니 민경채는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언니 병원에 있어요. 나를 호랑이 새끼처럼 강하게 키우고 싶었대요. 아버지 민두식 회장님은 오직 그렇게 사는 생존 경쟁만 알려주셨대요. 세리의 말에 루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채도, 민지섭도, 심지어 민두식조차도 어쩌면 이 왜곡된 가족 구조의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주한 민두식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루시아, 태경, 내가 항복할게. 만나자. 그는 루시아와 태경을 한적한 폐공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민두식의 남은 조폭들과 루시아 편으로 돌아선 배신자들이 뒤엉켜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신음 소리가 폐공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뒤엉키며 싸웠고 피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넌 이미 나랑 똑같은 괴물이야, 루시아. 민두식의 외침에 루시아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신이 정말 민두식과 다를 바 없는 괴물이 된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남은 조폭 하나가 루시아에게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문태경이 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태경 씨! 강한 충격에 태경의 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척추는 이미 견딜 수 없을 만큼 손상돼 있었습니다. 이번 충격으로 그의 몸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태경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안전하면 돼요. 루시아의 눈에서 고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쓰러진 태경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태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감옥에서 천천히 썩어요. 경찰차의 불빛이 폐공장을 비추며 민두식은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조소를 터뜨렸습니다. 내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6개월이면 나와.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는 검찰에 넘어갔고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온 루시아. 결혼식을 마친 루시아와 휠체어에 앉은 태경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며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요. 응. 복수는 끝났으니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견뎌낸 손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켜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폐허가 된 과거 위에서 세 사람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루시아, 문태경, 그리고 세리.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세 사람이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정원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갔습니다. 모든 상처는 흔적만 남긴 채 그들의 새로운 삶 위에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돌돌TV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